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때론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식물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식물을 바라본다, 꽃을 본다는 건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식물이 어떤 순간들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지 알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연두빛 가족 여러분들 모두 다른 나이, 다른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때때로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기 너무 늦은 늦깎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누구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늦게 시작해서 배우는 게 더디고 능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단단해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기르는 것 같습니다. 일찍 꽃 피우는 꽃도 있고 조금은 천천히 느리게 꽃 피는 식물도 있는 것처럼요. 꽃이 딱 한 번만 피고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피듯이 우리도 인생에서 꽃을 딱 한 번만 피는 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의 꽃을 피워내 보아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는 식물 친구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카네이션은 1925년경에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원종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재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카네이션은 따사로운 햇볕을 정말 좋아하죠. 하루에 5시간 정도 따뜻한 햇빛이 있는 공간에 놓아주세요. 충분한 일조량과 더불어 통풍이 잘 되는 베란다나 남향 쪽 창가에서 키우신다면 아주 쑥쑥 잘 큽니다. 곧 어버이날이 다가오죠. 어버이날을 비롯해서 여러 이벤트에 카네이션을 선물하곤 하죠. 꽃만큼이나 선물을 줄 때 그 마음이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 마음이요. 이렇게 예쁜 카네이션 꽃을 오래오래 감상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년에도 감상하기 위해서는 햇빛 많이 보여주시고 저면 간수로 물을 주세요. 이 친구는 노란색과 핑크색이 섞여 있는 예쁜 친구네요. 꽃몽오리도 한아름 안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친구는 운간초입니다. 운간초 보면 꼭 아이스크림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저는 봉긋봉긋 솟은 모습이 꼭 아이스크림을 닮은 것처럼 아주 귀엽더라고요. 반양지 식물로 오후에는 반그늘이나 완전 그늘에서 키우셔도 잘 자랍니다. 물은 주기적으로 듬뿍듬뿍 주시면 됩니다. 봉긋봉긋 솟은 모습이 알록달록 이쁩니다. 핑크와 살짝 진한 빨간색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꽃잎은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백리향은 지난번에 아름다운 향이 백리까지 간다 하여 백리향이라고 이름 붙여졌다고 알려드렸죠. 서양에서는 트로이 전쟁을 일으킨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알려졌던 헬레나의 눈물에서 생겨난 식물로 전해진다고 하네요. 백리향의 꽃말은 용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용기, 사과하는 용기, 고백하는 용기, 실패를 무릅쓰는 용기, 어쩌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백리향처럼 은은한 향이 나는 용기가 필요한가 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친구는 분홍톳 풍로초입니다. 목대가 아주 굵고 튼실한 친구입니다. 새초롬하게 꽃이 한아름 피어나 있네요. 정말 제가 애정하는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게 너무 잘 자라더라고요. 풍로초 번식은 너무 웃자란 줄기를 잘라서 물꽂이를 해주거나 꺾꽂이 방식으로 혹은 뿌리를 나눠 심는 포기 나누기 방식으로 번식을 잘 시켜줄 수 있습니다. 와, 진짜 꽃이 많죠. 너무 이쁘고 튼실해요. 목대가 굵다는 게 단박에 느껴지는 친구입니다. 크레마티스라는 화려하고 복잡한 외국어 이름 뒤에 의아리라는 정겨운 우리말 이름을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의아리 덩쿨을 따라 시선을 옮기다 보면 이렇게 예쁜 자주색 꽃을 만나게 됩니다. 덩쿨채 수직으로 자라는 친구입니다.
다음 보여드릴 친구는 흰색 클레마티스 의아리입니다. 뿌리는 그늘진 곳, 상부는 해가 잘 드는 곳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실 너무 덥거나 극한으로 건조하지 않는다면 해가 쨍쨍한 공간에서도 아주 잘 자라나는 친구입니다. 종 모양의 꽃이 의아리 꽃입니다. 꽃이 지고 난 꽃에는 잘라주세요. 가을에 또다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 몬타나 의아리 크레마티스, 또 다른 이름은 메이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도 참 많아요. 저는 메이린이라는 이름이 청순 가련한 꽃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메이린은 다년생으로 노지 활동도 가능하여 정원에서 키우시면 덩쿨을 감으면서 예쁘게 이렇게 꽃을 보여줍니다. 정말 환상적이게 예쁘죠? 꼭 둥지를 튼 것 같은 꽃 바구니입니다. 꽃은 연한 핑크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 몽우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우리의 로즈 겹 릴리입니다. 이렇게 아기 때부터 키워서 6월부터 7월에 개화하는 거 보면 정말 뿌듯하실 겁니다. 몇몇 분들이 백합인데 왜 흰색 꽃이 안 피냐 하면서 궁금해 하시는데 백합의 백이 흰 백이 아니라 일백백이라고 합니다. 실내에서 키우시면 해가 잘 드는 곳에서 키워주세요. 꽃이 크고 향기가 풍부해서 꽃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백합이죠. 꽃이 피면 꽃밥으로 인해 꽃이 조금 지저분해질 수 있는데 이게 싫으시면 꽃이 개화했을 때 수술을 바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깔끔하게 백합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친구는 부겐벨리아입니다. 꽃은 지금부터 10월 중순까지 피어납니다. 마당과 정원에 불을 밝힌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강력한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겐벨리아는 남아메리카가 원산지라고 합니다. 꽃말은 영원한 사랑과 열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붉게 물든 붉은 인동입니다. 토종 흰 인동꽃과는 다른 느낌의 붉은 인동입니다. 정원에 담자락에 심거나 화분에 심어주세요.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 식물입니다. 붉은 인동의 고향은 바로 북미입니다. 꽃이 없는 세상은 코로나19를 겪어내면서 저는 더더욱 상상 못할 것 같습니다. 삶이 지쳤을 때 그래도 계절 따라서 피어나는 꽃이 가슴 벅차게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붉은 인동의 자태입니다. 다음 친구는 아틀란티스입니다. 아틀란티스는 작은 톱니 모양의 잎에 노란색, 크림색, 연두색이 멋스럽게 어울려져 있는 친구죠. 꽃말은 평화이고 지혜라고 합니다. 또 아틀란티스는 다육식물이기 때문에 다육식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건조에도 강하고 생명력 역시 강한 친구라는 점입니다. 아틀란티스는 영하 5도까지 잘 버티고 겨울에 시드는데 이듬해 봄에 그 자리에서 다시 새순이 자라면서 더 큰 세력으로 성체가 됩니다. 영국 첼시 플라워 쇼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아주 트렌디한 친구입니다. 귀여운 아틀란티스 한데 모아서 이렇게 분갈이 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예쁜가요? 아틀란티스는 돌틈 사이 아님 조경용, 관상용으로 예쁘게 분갈이해서 보셔도 아주 깜찍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과일 향 나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바로 이 체리 세이지가 이렇게 과일 향을 풍기는 친구입니다. 체리 세이지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얼핏 체리 향 같은 향이 나더라고요. 계속해서 꽃을 피우고 꽃도 오래 지속되는 편입니다. 그냥 세이지라 하면 서양에서는 요리에 많이 쓰입니다. 반면 체리 세이지는 키우는 관상용입니다. 꽃말은 건강, 미덕, 장수입니다. 학명은 살비아 그레기 아기라는 라틴어로 살비오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저장과 치유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작지만 강한 친구 바로 페랭이 꽃입니다. 석죽이라고도 합니다. 꽃은 이렇게 정말 페랭이 모자처럼 생겼죠. 꽃은 작지만 연속 개화성이 좋아서 개화 기간 동안 꽃을 오랫동안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키가 낮게 자라는 편입니다. 줄기 끝에 꽃이 2-3송이씩 달립니다.
다음 친구는 비덴스입니다. 비덴스는 짙은 진한 노란색의 국화과의 다년생 숙군 식물입니다. 숙군 식물이라는 것은 겨울이 되면 뿌리만 남기고 땅속에서 월동을 하고 봄이 되면 다시 싹을 올리는 식물입니다. 이러한 식물들을 보면 야생에서 생을 이어가야 하는 식물의 생존법이 아닐까 싶네요. 비덴스는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예쁜 노란 꽃을 피어냅니다. 딸기 우유 색감이 도는 겹작약 사라 베르하르트입니다. 원산지는 네덜란드입니다. 성명은 피오니이며 이 식물을 그리스 신화에서 최초로 약용으로 사용한 피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하여 이러한 학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쁘고 단단한 친구들입니다. 꽃봉오리의 모양이 그물 혹은 채를 닮았다 하여 솔채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둥글둥글 귀여운 친구입니다. 늦여름부터 가을의 화단에서 잘 어울리는 친구입니다. 키가 크고 물도 잘 흡수해서 절화용으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절화용으로 했을 때 꽃의 수명도 길다고 합니다. 다음 친구는 잉글리시 라벤더입니다. 아로마 중 라벤더 오일을 가지고 있을 만큼 저 또한 너무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라벤더 향은 불면 불안, 우울증, 신경안전, 탈모, 방충, 살균 등 이모저모 효과가 만점인 친구입니다. 향이 너무 좋죠. 다음 친구는 옐로우 엔젤입니다. 작고 귀여운 노란 천사죠. 자세히 보면 꽃봉오리가 군데군데 숨어 있습니다. 저면 간수하면서 관찰하다 보면 꽃을 파닥파닥 터뜨립니다. 날이 갈수록 줄기도 길어지고 풍성해집니다. 노란 꽃잎은 내장이고 안쪽으로 검은 줄이 있습니다. 너무 풍성해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옐로우 엔젤이었습니다. 다음 친구는 불로초입니다. 봄과 초여름에 이렇게 은빛이 도는 초록색 잎을 짠하고 보여주는 친구죠. 다육질의 식물로 잎이 두껍고 건조함에도 무던하게 잘 버티는 식물입니다. 빈티지한 화분에 분갈이 해주시면 무척 잘 어울리는 식물이더라고요. 공기 청정 효과와 가습 효과가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잎이 끝이 점점 붉은색으로 변하며 꽃을 피웁니다. 자주색, 핑크색, 주황색, 하얀색, 빨간색 등등 찔레꽃밭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는 형형색색의 찔레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5월입니다. 5월의 신부처럼 웨딩 찔레 역시 아름답고 행복한 꽃을 피웁니다. 화사한 핑크빛이 감도는 것이 정말 결혼식의 한복판에 와 있는 느낌을 주죠. 찔레는 햇빛을 많이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웨딩 찔레의 꽃말은 신중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렌지색과 골드색이 만났습니다. 환상적으로 매칭되어 영롱한 빛깔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친구입니다. 찔레는 가능하면 햇빛 많이 보여주시고 꽃이 시들면 씨앗이 생기기 전에 꽃대를 잘라주세요. 다음 친구는 보석찔레입니다. 보석처럼 소중한 찔레죠. 배수가 잘 되는 토양 좋아합니다. 장미과 식물은 여러분들 가을철에 분갈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장미과는 가을철에 분갈이를 해줘야지 잔병치레 없이 쑥쑥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보석찔레의 색감 너무 예쁘죠? 핑크색, 그리고 하얀색, 그리고 살짝 빨간색 느낌도 있습니다. 예쁜 찔레입니다. 다음 친구는 샤넬 찔레입니다. 샤넬 찔레 색감은 지금까지 보았던 친구들과 다르게 고혹적인 자주 색감입니다. 매우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친구죠. 한눈에 띄는 색감이고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기운을 가진 샤넬 찔레입니다. 다음은 어흥 타이거 찔레입니다. 붉은 계열의 색감과 하얀 색감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이렇게 예쁜 무늬를 보여줍니다. 찔레꽃은 사포닌, 비타민C, 아미노산, 타닌 성분이 좋아서 기미와 주근깨 완화 등에 좋다고 하네요. 또 열매인 영실은 한약재로 쓰일 만큼 여성 관련 질환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삼색찔레입니다. 삼색찔레는 세 가지 색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크림색, 그리고 살짝 붉은 기운이 나는 살구색, 그리고 연한 그린색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난다고 합니다. 찔레는 종류도 많고 매력도 다 달라서 보는 맛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네요. 이쁜 건 널리 널리 퍼져서 다 공유하고 같이 보는 게 좋죠. 예쁜 찔레꽃 보고 오셨으니 이제는 동양화에 나올 것만 같은 몽환적이고 동양적인 느낌이 나는 꽃 작약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약은 줄기 끝에 꽃송이를 하나씩 맺고 있습니다. 작약은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을 좋아합니다. 비료를 듬뿍 주시면 힘내서 쑥쑥 더 잘 자라납니다. 작약은 줄기가 목질화되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 줄기가 사라졌다가 봄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올라와서 돋아나기 시작하는 식물입니다. 목단은 목질화되기 때문에 줄기가 남아있는 데 비해 작약은 숙근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작약 개화기에는 물이 마르지 않게 듬뿍듬뿍 물을 주세요. 정원에서 키워도 되고 화분에서 키우는 경우에는 35cm 이상의 큰 화분에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다음 친구는 귀여운 플록스입니다. 풀협죽도라고 불리기도 하고 다년생 식물입니다. 꽃은 꽃잎이 5개 달린 아름다운 꽃이 원추형으로 피어납니다. 키가 커서 잘 쓰러질 것 같지만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수직으로 곧게 자랍니다. 물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꽃에 물이 닿지 않게 뿌리 부분에 아침에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친구는 일본 플라밍고 앵초입니다. 색감은 이렇게 귀여운 친구입니다. 핑킹 가위로 자른 듯한 꽃을 가지고 있는 친구죠. 플라밍고는 홍학류의 한 종류죠. 꽃 색감이 플라밍고와 닮았나요? 어쨌든 둘 다 이쁜 친구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5월입니다. 매년 오는 5월이지만 2022년의 5월은 평생에 한 번이겠죠? 다시 오지 않을 5월이니 연두빛 가족 여러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싱그러운 식물들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